과학에 의해 많은 것이 해명되고 있지만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해명할 수 없는 수수께끼가 역사에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것은 물고기 인간과 새 인간의 수수께끼, 세계 최대의 흙 피라미드, 그리고 천도수를 시행한 소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UFO 애호가들이 외계인이라고 생각한 미라와 미해독 비문이 새겨진 고대 다이톤 록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준비됐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샹디랑 소의 두개골. 1975년부터 1985년까지 고고학자들은 프랑스에 있는 신석기 시대 유적인 샹듀랑을 상당히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유물종에는 많은 동물뼈가 발견되었고 그 중에는 기원전 3400년에서 3000년 전에 소 두개골이 있었습니다. 이 두개골에는 길이 6.5cm, 폭 4.5cm의 구멍이 뚫려 있어 오랫동안 연구자들은 이것을 뿔에 찔린 자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소 한 마리가 다른 소의 두개골에 구멍을 냈다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2018년에 연구자 페르난도 로시와 앨런 프로멘트는 이 소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물을 조사한 결과 그들은 이 구멍이 천두술의 흔적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두개골 안쪽 가장자리에는 모서리로 찔렸을 때와 같은 파편은 없었고 질병으로 인한 염증 흔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구멍 주위의 자국은 인간에게 천도술을 시행했을 때의 자국과 같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은 동물에게 천도술이 시행되었다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증거가 되었습니다. 즉, 일부러 소에게 수술했다는 것인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고대 외과 의사의 연습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현지 의사들이 그 소를 아껴서 치료해주려고 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연구자들도 알 수 없습니다. 아타카마 해골. 2003년 아타카마 사막에 라노리아라는 폐허가 된 광산촌이 발견되며 외계인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봉투 안에 들어있던 것은 SF 영화의 외계인 같은 미라로 인류와는 전혀 닮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키는 15cm, 두개골은 특이하게 생겼고 갈비뼈는 사람보다 2개 적은 10개였습니다.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외계인을 고대하였으며 이 발견은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더 UFO 존재를 믿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외계인 마니아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 아타라고 불리는 이 미라는 산달이 채 되지 않은 상태의 인간 태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질 높은 DNA 샘플을 입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DNA를 해석한 결과 이 미라는 1970년대 후반의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의견이 갈립니다. 스탠퍼드대 게리 놀런 교수는 태아의 외모가 기묘한 것은 거듭된 돌연변이에 의한 것으로 그것이 변형이나 뼈 조기노화 그리고 골격 구조 이상의 원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놀런 교수는 그런 상태에서는 갓 태어난 여자아이는 식사가 불가할 것이었기에 긴급한 의료 조치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놀런 교수는 이 DNA를 연구함으로써 인류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심한 골절을 치료하기 위해 뼈를 빠르게 성장시키는 방법 등입니다. 그러나 다수 돌연변이를 원인으로 한다는 놀런 씨의 가설에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 생물고고학자들은 반박했으며 이 태아의 성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투쿰의 피라미드. 피라미드 하면 우리는 이집트와 그 역사와 수수께끼로 가득 찬 웅장한 종교적 건축물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지구상에는 비슷한 구조물이 많이 발견되었으며 어느 곳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신비롭습니다. 예를 들어 페루의 북쪽 해안에는 수세기에 걸쳐 건설된 거대한 고대 도시 투쿰에가 있습니다. 기원전 10세기에 투쿠메를 건설하기 시작한 것은 남베 예케족이었고 그 뒤에 온 것이 팀족,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것이 막강한 잉카족이었습니다. 람바이에케 시카문화의 수도였다고 알려진 이 도시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간소한 집들이 있는 수공업이나 거주용 지구였고 다른 하나는 종교적인 지구였습니다. 이 장려한 유적을 발견한 것은 하필이면 금을 찾는 사람들이었는데 다행히 연구자들도 많은 유물과 연구를 위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20헥타르의 부지에는 많은 건물이 있었으며 그 중에는 햇볕에 말린 벽돌로 만든 26개의 큰 피라미드가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이 와카라르가로 길이 700m, 폭 270m, 높이는 30m나 되어 연구자들을 끌어모으는 웅장한 건축물입니다. 1988년에는 유명한 탐험가 토르 헤이에르달 자신이 투쿠메를 방문해 페루에서 당시로서는 가장 대규모 고고학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많은 물건들 중 가장 큰 보물로 여겨진 것은 두 척의 배에 탄 새 인간이 그려진 신전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인간을 본 연구자들은 그와 비슷한 이스터 섬의 새 인간을 떠올렸습니다. 바다의 외딴 섬에서 2000km나 떨어진 페루에 어떻게 새 인간이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폴리네시아인이 아닌 투쿠메인 사람들이 이스터 섬에 정착한 걸까요? 이것이 고대 도시 투쿠메의 수수께끼이며 게다가 수수께끼는 하나가 아닙니다. 연구자들이 조사해야 할 것이나 생각해야 할 것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레펜스키 비례 조각상 1960년 8월 30일 유고슬라비아 농민 마놀로 미로셰비치의 소유지에서 고대 정착촌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지역 고고학자들이 이 발견에 주목하면서 점차 이 유적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둘러야 했습니다. 1960년대 루마니아와 세르비아 정부가 합의하여 다뉴브강을 댐으로 막고 양국 국경에 수력 발전소 젤답 I, 일명 철문 I를 건설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건물과 도자기 공방, 곡물대 등 역사적 유산이 남아있는 지구가 수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서둘렀습니다. 후세를 위해 조금이라도 남겨두고자 마을 일부를 강의 100m 상류로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확실히 보존해야 할 물건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7000년에서 9000년 전에 만들어진 석상을 구출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는 놀라울 정도로 신비로운 것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닮은 물고기 같은 마치 헨리 무어 공방에서 나온 것 같은 석상입니다. 이런 조각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곳으로 그 형태는 분명히 고대 어부들의 생활 양식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석상 중 가장 유명한 것이 여성의 조상인데 그 입은 놀라울 정도로 물고기의 입을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의 조상은 확실히 여성의 조상의 남성판입니다. 또 다누비우스는 전혀 인간으로 보이지 않고 물고기 보거와 비슷합니다. 혹시 이 유적의 고대 주민들은 물고기가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인간과 물고기의 특징을 합친 조각상을 만든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다원의 진화론은 조금 뒤처진 셈입니다. 무엇보다 연구자들은 고대 어부들의 세계관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또한 경선과 위선, 그리고 신비한 기호가 빽빽히 새겨진 신기한 도랄의 영도도 알지 못합니다. 고고학자들의 생각에 따르면 이 아래는 현대 지구본처럼 축이 되는 막대가 꽂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래 사용 목적에 대해서는 불분명합니다. 다이톤록 미국의 다이톤이라는 마을에 있는 40톤짜리 거석은 적어도 350년 동안 수수께끼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수수께끼를 과학자들이 조만간 해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페트로그리프가 그려진 이 거석은 한때 톤탄강에 있었고 간조되면 그 신비로운 그림이 드러났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사람의 모습과 문자, 기호가 새겨진 이 돌은 마치 고대의 거대한 노트북 같습니다. 다이톤록에 대해 처음 언급한 사람은 영국인 목사 존 댐퍼스로 그는 1680년에 그 그림을 베꼈습니다. 그 후 몇 년에 걸쳐 이 희귀한 돌은 여러 번 호기심 많은 여행자들의 눈에 띄었고 그들은 페트로그리프를 스케치해갔습니다. 사진의 등장과 함께 다이톤록은 사진 찍기 좋은 장소가 되었지만 그곳에는 연구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그들은 단지 돌 옆에서 포즈를 취하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자 중에는 후세의 페트로그리프를 남기기 위해 사라져가는 부분을 분필로 덧씌우자는 생각을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이톤록 자체도 그대로 남아있다가 박물관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다이톤록과 고대부터 남겨진 페트로그리프의 몇 가지 패턴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어떤 것을 봐도 누가 무엇을 위해 다이톤록에 기묘한 기호를 새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페트로그리프를 그렸다고 의심받고 있는 것은 바이킹의 페니키아인, 포르투갈인, 그리고 중국인까지 있으며 콜럼버스나 레이프 에릭슨보다 전에 그 중국인들이 미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학문의 세계에 얼마나 큰 충격이 올지 상상해보세요. 그러나 가장 이치에 맞는 설은 다이톤록은 페트로그리프를 이식을 위해 자주 사용했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창작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호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해명하려고 했지만 그건 역시 불분명합니다. 시인 제임스 러셀 로웰은 무려 이 기호를 사용해 강령을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실현되었다면 이 희귀한 문자를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어 누군가 기호의 의미를 밝힐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다이톤록의 수수께끼에 관심을 가지신 시청자분이 계실까요? 페트로그리프가 그려진 이 돌에 대해 뭔가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창에 적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SNS에서 공유해주세요. 항상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작별입니다. 꼭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수수께끼나 깜짝 놀랄만한 발견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